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년층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생활건강 전문가 김희겸입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올리브유. 그런데 그 올리브유가 오히려 병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식품 정보가 아닙니다. 제대로 몰랐던 올리브유의 진실, 그리고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국내외 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짜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의 끝에서는 혈관 건강, 당뇨, 관절염, 치매 예방에 이르기까지 상황별로 달라지는 맞춤형 레시피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매일 드시는 음식이라서 정말 건강에 중요한 내용들이니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해와 진실. 먼저,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습니다. 그냥 아무 올리브유나 사서 먹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혹은 튀김할 때 써도 된다고 하던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잘못된 사용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올리브유라는 이름만 보고 아무 제품이나 집어들곤 하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건강을 망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올리브유는 다 같은 올리브유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정제된 올리브유. 이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이 가장 순수하고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올리브유니까 튀김에도 써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고열 조리에 부적합합니다. 팬에 달궈서 볶거나 튀기게 되면 안에 들어있던 좋은 성분이 파괴될 뿐 아니라 유해한 산화물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올리브유도 기름입니다. 칼로리가 꽤 높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 많아야 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핵심 성분과 의학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올레산과 폴리페놀, 비타민 E가 있습니다.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이 역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죠. 실제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에서는 심장질환 발생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프레디메드 PREDIMED 연구는 올리브유 중심의 식단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섭취법. 이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위장이 깨끗한 상태에서 흡수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때 한 숟가락, 약 10에서 1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2에서 3개, 마늘 반쪽,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 항염 작용, 뇌세포 보호까지 도와줍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섭취법도 있습니다. 바로 고온 조리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면 산화되어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샐러드나 삶은 채소 위에 그대로 뿌려 드세요. 뿐만 아니라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빛, 열, 공기에 약하므로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3에서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상황별 추천 루틴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천천히 드세요. 이때 방울토마토 2에서 3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함께 섭취하면 혈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 20에서 30분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15분 정도 하시면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복용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조절해보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겐 항염 작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코로네이키 품종은 항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올리브유에 생마늘 4분의 1쪽을 잘게 다져 섞고 샐러드나 찐 야채 위에 뿌려 하루 2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구운 마늘로 대체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시간대에 섭취하시는 것이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을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 정도 무릎이나 손 관절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올리브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공복 혈당을 체크한 후 레몬즙 반 스푼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잘 섞어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올리브유만 단독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채소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이, 브로콜리, 삶은 달걀과 같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뇨약 복용 전후와 섭취 시간 조율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기억력 저하나 초기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뇌세포 보호에 도움이 되는 아침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기상 직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입안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고 아몬드 5알, 호두 2쪽 그리고 바나나 반 개를 함께 드세요. 여기에 계피 가루를 소량 곁들이면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은 하루의 뇌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머리가 멍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경우 이 루틴을 3주 이상 반복하면 변화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을 조금씩 조정하면 올리브유의 효과를 훨씬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전 Q&A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을 때 물부터 마셔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물을 드신 후 10분 정도 지나고 올리브유를 드시는 게 흡수 면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에 레몬즙을 섞어 먹어도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 레몬의 비타민C와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이 잘 어우러져 해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힌 마늘도 괜찮나요? 생마늘이 효과는 더 크지만 익힌 마늘도 알리신 성분이 일부 남아있어 부담이 있다면 드셔도 좋습니다.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를 넣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온 조리에선 산화 위험이 있어 밥을 짓고 난 후 섞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실천 사례 교훈입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다는 정보만 듣고 무조건 실천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밤마다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속이 자주 쓰리고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이분은 담낭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저녁 늦은 시간에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담즙 분비에 큰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밥을 짓기 전에 미리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넣어서 지으셨습니다. 밥이 윤기 나고 좋더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올리브유 안의 건강 성분은 파괴되고 산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방식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나에게 맞는 방식인지 꼭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름처럼 체내 대사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식품은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내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 기반 해설 Q&A입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올리브유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담낭이 없는 경우 기름기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땐 공복이 아닌 식사와 함께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보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의사와의 상담도 병행해주세요. 코스트코에서 산 대용량 올리브유 괜찮을까요?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고 엑스트라 버진이며 냉압착 방식이라면 괜찮습니다. 단 대용량 제품은 개봉 후 산패가 빨리 일어날 수 있으니 소분해서 빛이 안 들어오는 차광 용기에 나눠 담고 개봉 후 3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트에서 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다 진짜인가요? 아닙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경우 품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일, 유통기한, 포장 방식 그리고 냄새와 맛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올리브유의 대체 또는 보완식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외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 오일, MCT 오일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산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봉 후 빠른 소비가 필요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올리브유보다 발연점이 높아 볶음 요리에 적합하며 맛이 부드러워 식사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MCT 오일은 중쇠지방산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며 뇌 활동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름도 내 몸에 맞게 쓰는 습관입니다. 올리브유는 염증과 혈관 건강 중심, 들기름은 항산화 중심, MCT는 뇌에너지 중심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다음은 품종별 효능 비교와 구입 팁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도 품종에 따라 그 효능과 특징이 다릅니다. 가격도 다양한데요. 스페인의 피쿠알피큐오 품종은 항산화 성분이 높고 심혈관 건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염증 억제와 혈관 청소에 탁월하죠. 이탈리아의 프란토이오는 향이 강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의 코로네이키는 항염 작용에 뛰어나 관절 건강과 노화 방지에 적합합니다. 이처럼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품종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 시에는 꼭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단일 품종 싱글 버라이티 또는 산도 0.8% 이하라는 표기를 확인하세요. 보통 어두운 병에 담겨 있고 병목 부분이 밀봉 포장되어 있는 제품이 더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특히 재배 수확 자규 병입 정보가 상세히 표기된 제품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실천 후기를 몇 가지 공유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올리브유를 공복에 먹고 나서 속이 불편했는데 식후로 바꾸고 훨씬 낫다. 매일 방울토마토랑 마늘과 함께 먹었더니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실천 후 다리가 덜 저리고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등 이처럼 실천해본 분들의 이야기는 큰 힘이 됩니다. 올리브유 하나로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는 경험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고 느낀 변화나 궁금한 점을 이후에 댓글로 남겨주셔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경험과 함께 자라는 공간입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요일별 루틴과 생활화 팁을 제안드립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은 자칫 지루하거나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올리브유 루틴을 다양화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엔 방울토마토 3개와 함께 올리브유 1숟가락을 드세요. 화요일과 목요일엔 마늘과 생양파 슬라이스, 견과류를 함께 섭취해보세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엔 바나나 반개, 사과 조각,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부담 없이 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올리브유 활용도 좋습니다. 샐러드를 만들 때 드레싱으로 올리브유와 감식초를 함께 섞어보세요. 자녀, 손주와 함께 먹는 음식에도 소량씩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건강 식습관이 형성됩니다. 보관 팁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유를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3에서 4개월 내에 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보다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체질, 나의 생활 리듬에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건강식도 몰랐지만 웃고 잘 자고 조금씩 걷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 말처럼 음식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균형 그리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실천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각자의 책임임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